총소리가 요란한 이곳은 논산에 위치한 밀리터리 체험관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상의 공간에서 현실보다 더욱 생생하게 전투의 현장을 게임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임무 완료. 작전 본부로 복귀합니다.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이 장비를 착용하고 경험을 하니까 실제 전장에 있는 그런 기분이 들었고요. 직접 실제로 몸으로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은원패를 해야 이게 총알을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그런 점이 되게 몰입감이 있었고. 최근 가상이 현실이 되는 다양한 실감 미디어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VR과 AR, 그리고 홀로그램까지 등장해 사람들의 몰입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실감 미디어는 사용자의 만족을 위해서 몰입감과 현장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든 가상현실, 증강현실, 홀로그램, 미디어 파사드, 메타버스 등 인간의 오감을 극대화해서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는 차세대 미디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거대한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초대형 LED 스크린으로 표현한 커다란 파도와 고래는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최근 유행하는 미디어 아트는 예술과 디지털 기술이 만난 실감 미디어의 한 분야로 사람들이 작품에 몰입해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전주에서는 세계 소리축제 기간 동안 이색적인 실감 미디어 공연이 열렸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제작한 음악과 영상을 국내 최초로 발표한 예술적인 실험 무대였는데요. 이처럼 기술이 발전하면서 실감 미디어 분야는 그 가능성을 나날이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실감 미디어는 문화산업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관광, 공연, 자동차,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감 미디어 인력을 잘만 양성한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블루오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는 차세대 성장 동력 실감 미디어. 무엇보다도 인재 양성이 급선무일 텐데요. 여기 낯선 실감 미디어에 도전장을 던진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뜨거운 열정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부 시간 때 우리가 그 신규 개편 교육 과정에서 논의하면서 그 개편 교육 과정을 올해 말까지 교육 과정 마이크로 디그리 개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난 10월 실감 미디어 혁신공유 대학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올해 사업에 대한 평가와 내년 계획을 위한 자리인데요. 그런데 실감 미디어 혁신공유 대학 좀 생소한데요. 실감 미디어 혁신 공유 대학은 우리나라에 필요한 디지털 신기술 인재를 100만 명 이상 양성하자는 국가적인 과제, 그리고 이제 사회적 요구 이런 거에 이제 바탕으로 해서 그를 전국에서 선발된 7개의 대학이 서로 힘을 합쳐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장비도 구매하고 공간도 갖추고 그다음에 교수원도 확보해서 보다 많은 학생들과 또 일반 국민들까지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학문과 기술을 가르쳐주자. 그리고 그거를 거기서 나온 성과를 함께 공유하자. 실감 미디어 혁신공유 대학들을 주관하는 건국대를 비롯해 중앙대, 전주대 등 7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6년 동안 교육부로부터 연간 102억 원을 지원을 받는데요. 선정된 각 대학은 중점교육 사업을 운영하면서 차세대 실감 미디어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아주
거의 24시간 개방돼 있는 상태에 각 대학들은 올해 진행했었던 사업들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보고회에서 전주대학교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하는 소위 리빙랩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지역 문제들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하는데 거기에 대한 도구로서 저희 실감미디어 혁신공유대학을 잘 활용할 수 있겠다는 사례를 봐서 그런 지역 문제 해결 그리고 지역과 함께하는 그런 역할도 저희가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감미디어가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 역할을 했다는데 어떻게 한 걸까요?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지난 여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 6월 전주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실감미디어 관련 특별한 계절학기가 열렸습니다. 2022년 여름 전주에서 일어났던 어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적어도 3년짜리 이야기거리는 나오지 않을까.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인데요. 이번 계절학기는 총 40명의 학생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자, 소셜 리빙랩이라고 하는 단어를 학생들의 관심에 따라 미디어 파사드와 메타버스 두 개 분야로 나뉘어 11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교수님의 추천으로 이 수업이 개설되었던 걸 알고 좀 더 미디어 파사드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저랑 흥미가 꽤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신청하게 됐어요. 지금 여기는 미디어 파사드 강의실인데요. 학생들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실감 미디어인 미디어 파사드로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해결 방안을 함께 찾아볼 예정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생각했던 것들은 학생들이 약간만 어떤 걸 학습하면 어떤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글로벌 기후 위기라고 하는 어떤 관점의 테마가 이미 정해져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우아하면서 볼 수 있는 컨텐츠 뭐냐라고 생각하면 미디어 파사드라고 하는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고 그냥 여기에서 주어지는 맵이 한 30가지 정도가 있어요. 30가지 정도 맵이 있으면은 그냥 그거를 선택해서 들어가는 것밖에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맵을 만들 수가 없어요. 같은 시각 또 다른 곳에서는 가상세계에서 현실과 같은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가상현실 플랫폼 메타버스 수업이 한창입니다. 제가 게임 기획자를 꿈꾸고 있는 만큼 메타버스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명대 학생인데 강의를 듣네요. 이게 가능한 것은 혁신공유대학 안에서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다른 대학의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 계절학기도 계명대 등 다른 대학교 학생들이 이곳에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학점도 교류가 되는 거죠. 여기서 네. 따면 계명대도 인정해주는 거예요? 네, 3학점 인정돼요. 학점 교류에 대해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학교에 가보면서 다른 학교의 분위기는 또 어떤지, 교수님들은 어떤지, 또 학교 분위기라든지 또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보니까 뭐 여기 팀만 해도 지금 세 학교가 합쳐져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바는 그거예요. 꽤 괜찮은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교 학생들은 그러면 소문으로만 듣거나 동영상을 보거나 다른 대학교 학생들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대학교 학생들도 정말 재밌을 것 같으니까 듣고 싶다. 이런 걸 만족시키는 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1번 팀, 2번 팀, 3번 팀, 4번 팀, 5번 팀, 그리고 6번 팀은 좀 나중에 오실 거고 조직이 될 겁니다. 미디어 파사드 강의 두 번째 날. 오늘은 22명의 학생들을 6개 조로 나누고 조장을 뽑는 것으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수업은 오늘 나눈 조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미디어 아트 분야에서도 실감 미디어 쪽에 관심이 좀 많아서 요거를 이번 기회가 너무 좋아서 참여를 해서 공부를 좀 해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실무 쪽에서 근무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러한 기술 부분들을 실제 사용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향후에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전시 준비를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뿐 아니라 일반인도 참여해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것이 실감미디어 혁신공유대학의 또 다른 장점입니다. 그런데요,
학생들이 보고 있는 미디어 파사드에 대해 여러분은 혹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는 이를테면 미디어 아트를 프로젝션 매핑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 용어이기도 해요. 근데 그거를 건물 외벽에 투사했을 때 그걸 이제 미디어 파사드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실제로 신간 미디어에서 대체로 쓰고 있는 게 프로젝터거든요. 다 프로젝터를 구현하거나 내지는 LED 패널을 쓰거나 인 건데 그중에 어쨌든 가장 널리 쓰고 있는 게 이 프로젝터거든요. 미디어 파사드는 프로젝터로 영상을 벽에 쏘아서 작품을 만드는 건데요. 사실 어렵게 느껴지는 분야지만 전공에 관계없이 열정만 있다면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습니다. 게임이라는 것 자체도 일단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는 그런 미디어고 이런 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영상으로 보여준다는 것도 사람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 뭐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서 또 연관이 아예 없진 않다고. 관광이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분야에 접목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또 제가 기획하는 걸 좋아하고 또 이제 나중에 기획자 쪽 일을 좀 관광 콘텐츠 개발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이제 그 콘텐츠를 개발하려면 이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좀 폭넓게 배우기 위해서. 메타버스 강의실도 한창 수업의 열기로 뜨겁습니다. 거부농민 봉기를 통해서 전주성 점령하고 공주 우금치 그냥 거기서 농민의 폐해가 일본군에게 폐해가지고 끝났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동학 농민 혁명에 관한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이번 계절학기 학생들은 동학 농민 혁명의 이야기를 메타버스를 통해 널리 알리는 것이 과제입니다. 지역적으로 가장 효과가 있고 뭔가 의미가 있는 이런 분야들을 갖다 선정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전라북도가 이제 가장 핵심으로 잘할 수 있는 게 바로 문화관광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문화관광 분야를 어떻게 실감 미디어와 결합을 시켜서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동학이라고 하는 우리 전라북도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콘텐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우리 전북의 정신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의 고민들과 그 사람들의 생각, 아이디어, 젊은 층의 생각들을 담아서 한번 콘텐츠로 만들어 본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자동차 경주. 일로 누가 갈래? 도화? 도화가 어떤 거 갈래? 점심 식사 후 교내 VR 체험관에서 다시 만난 학생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런 가상 체험을 많이 접하지 않아 낯설기만 한데요. 하지만 이런 경험들은 앞으로 있을 메타버스 수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괜찮으세요? 아, 죽었어. 아니 너무 재밌게 하시네요. 아 진짜 재밌어요. 단계가 올라갈수록 새로운 콘텐츠가 생기는데 그렇게 저도 이제 게더타운을 만들 때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 포함해서 업데이트 시키면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디어 파사드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색깔로 바꿀 수 있나? 오! 바꿨어! 오! 된다! 오늘이 실습하는 첫날인데 신기한 모양입니다. 오! 됐어. 처음인데도 어렵지 않은가 봅니다. 사실 미디어 파사드를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관심만 있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 프로젝션 매핑을 가능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인 매드매퍼를 가지고 실습. 사실 매드매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되게 쉬워요. 제가 초등학생들도 하고 중학생들도 같이 해봤거든요. 되게 쉬워요. 네, 되게 쉽고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쉽은데 결과물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몰입도를 좀 높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게 일단 그러니까 재밌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접하니까 이제 진입장벽이 맨 처음에 어렵다고 생각했었는데 점점 만들고 해보니까 더 쉬울 수 있고 좀 더 나은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욕심도 생기게 됩니다. 한편 메타버스 학생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달라지네. 괜찮지? 4개조로 나누어진 학생들은 동학 농민 혁명과 메타버스를 어떻게 결합시킬까 하는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 처음에 투옥을 한 사람을 찾고
찾은 다음에 사실 그 다음에 이거를 근데 그 다음에 이소사가 사라졌대. 해가지고 이소사를 찾으러 갔는데 3조는 전남 장흥 일대에서 동학혁명군을 이끈 여장부 이소사를 소재로 삼았습니다. 이소사가 동학농민운동에서 유일한 여성 항일 운동가였어요. 이소사를 찾는 과정에서 잊혀진 인물들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해보자는 걸로 중점으로 잡고 스토리 라인을 구성을 하게 됐어요. 각 조별로 동학농민혁명이 메타버스 안에서 어떻게 그려질지 기대가 됩니다. 수업 3일째, 이른 아침부터 메타버스 학생들이 어디를 가는데요? 도착한 곳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이 감나무 밑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1894년 1월 10일 날 새벽에 동학농민 주제가 동학농민혁명이니만큼 이곳 방문은 당연합니다. 교과서로 접한 내용이 전부이다 보니 대부분의 학생들은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동학유적지 탐방은 학생들이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사실 저는 동학농민운동 했을 때 거의 전봉준밖에 떠오르지 못했거든요. 근데 직접 와서 보니까 실제로 여성 운동가들에 대한 기록들도 조금이지만 있고 어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가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 더 찾아서 실제 게임으로 구현해내면 조금 의미 있는 작품이 될 것 같다. 같은 시각 미디어 파사드 학생들도 새로운 것에 도전 중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네, 밖으로 나가는 건 확실히 없고 이 커서들이나 조금만 당기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보던 LED 우산 그런 보는 기분. 오늘은 영상을 물체의 형체에 딱 맞게 입히는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매핑 자체를 처음으로 해보는데 저는요 프로젝트를 써가지고 그냥 입힌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거기 형태에 맞게 조절을 해서 형태를 그대로 입히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제가 원래 3D를 하고 있었는데 3D랑 다른 차이점이 새롭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좌측이 조금 안 맞아요. 좌측이 좀 더 좌측으로 가도 될 것 같아요. 미디어 파사드 교육 이틀 만에 이렇게 작은 물체에 영상을 입히다니 대단한데요. 물체가 너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여서 어디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그것 좀 안쪽으로 들어오게 조정하고 있었던 중 재밌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물체에 그냥 컴퓨터랑 빛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실습 끝나자마자 곧바로 이어진 조별 토의 시간. 우리한테 아마 힘들지 않게 변화되고 있었으면 우리는 이런 얘기조차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걸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각 조마다 기후 위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요. 3조는 어떤 소재와 방식을 선택했을까요? 지구의 온도 상승에 따른 해수면 상승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영상을 표현해주는 매개체로 꿀벌을 이용하려고 하고요. 주제는 이제 기후 위기와 이제 불평등이라는 주제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많이 얽혀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꼭 이걸 기후 위기로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사회 전반의 문제로서 한번 제가 접근해보자는 시각으로. 우리는 이런 녹색 지구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고 기후 위기라는 주제가 너무 포괄적이고 학생들마다 생각도 다양한데 과연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 어떻게 표현될까요?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제작진은 전북 지역의 실감 미디어 업체를 찾았습니다. 지역 업체의 현실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인데요. 2020년 설립된 이곳은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주로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이 회사 직원은 대략 40명. 직원의 수가 이 정도면 작지 않은 규모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사업 확장을 위해선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실감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종류의 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2D 디자이너부터 3D 그래픽 디자이너, 뭐 그 다음에 개발자, 그 다음에 뭐 서비스 기획자, 뭐 다양한 인력들이 필요한데 그런 인력들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 팀을 구성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지 않은 게 좀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 업체는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과 직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성원을 보면 전북 지역의 인력이 반도 안 되는 상황이라 지역을 기반으로 사업을 펼치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투입될 수 있을 실무에 대한 경험들을 사실 학교에서 배우게 되면 그 현업에 들어갔을 때 업무에 대한 투입에 대한 그 효과가 훨씬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실무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지역 기업들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교과 과정들을 많이 만들어서 뭐 인턴십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업 체험이라든지 이런 또 기업에 대한 소개 기회라든지 이런 게 좀 많았으면. 또 다른 실감 미디어 업체를 찾았습니다. 전북에 있는 대부분의 업체가 그런 것처럼 이곳도 소규모 회사인데요. 업체가 작다 보니 지역 인재가 더 절실하다는 대표님. 그래서 지역 대학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기존에 있던 많은 미디어 융합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 많은 기술적인 교류는 대도시에서나 아니면 서울에서 특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방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대학은 서울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경험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강사분들을 잘 모셔와서 그런 학생들한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고 그런 것들을 대학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만들어준다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 지역에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도 아, 지금 이 대학에서 이런 교육을 받고 나온 친구들이 이런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으니 우리는 이걸 같이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있겠어. 기업도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실감 미디어 분야에서는 인재 양성이 핵심입니다. 그 역할을 대학이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실감 미디어 혁신공유 대학에서는 산업체와 함께하는 위밋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밋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교육부가 최초로 시도하는 프로젝트인데요. 그거에 대한 우리가 테스트 검증을 혁신공유대학이 먼저 하기로 되어 있고 우리 혁신공유대학 7개 대학에서 총 30개의 팀이 참여하여 학생팀이 참여하여 산업체 연계해서 지금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경우에는 참가한 산업체가 바로 인턴십이나 취업 연계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성이 있습니다. 수업 7일차 월요일, 미디어 파사드 학생들이 본격적인 수업을 위해 전북 도림미술관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하는 거를 엣지 블렌딩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엣지 블렌딩을 할 필요는 없죠. 각자 이렇게 딱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그리고 오늘부터는 미디어 파사드 전문가들과 관련 업체 대표들도 함께 하는데요. 지난주에 만났던 지역업체 대표님도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4일 동안 학생들에게 기술이나 경험들을 전달하고 작품을 같이 만들 예정입니다. 메타버스 학생들에게도 전문가들과 교수님들이 도움을 줄 예정인데요. 주인공은 이소사인데 이소사는 어디로 갔지?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소사를 지역 문화를 연결시키는데 분명하게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궁금한데요. 지금 저희가 콘텐츠를 만드는데 이소사에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만드는데 저희가 담고 싶은 내용이 있다 보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그게 장황해지는 느낌을 받아서 조금 간결하게. 교수님의 지도가 끝난 2조는 각자 해야 할 역할을 나누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전공이 다르다 보니 역할의 분담도 중요합니다. 저희는 전체적으로 다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긴 한데 제가 PPT를 맡아서 기획을 다 같이 하는데 그걸 정리해서 기획서로 만드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나중에 잽을 활용해서 맵을 만들 때 들어가는 오브제를 디자인을 맡아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안 애들은 특별히 더 알아야 된다. 왜? 교수님의 조언을 열심히 듣는 4조 학생들. 아직 구체적인 틀이 잡히지 않은 모양인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수업 8일차. 미디어 파사드 학생들은 기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영상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주제에 맞는 영상 작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손으로 많이 하고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는 콤마 촬영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야 될 이 부분이 이렇게 이어지게끔. 네, 얘하고 이어지게. 이쪽으로만 연결해 주세요. 여긴 하지 마시고. 다들 진지한 모습인데요. 손길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고 정성이 가득합니다. 손이 자연스럽게 나오네. 괜찮은 것 같아요. 다 같이 함께 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나무 그린 것도 한 사람이 그릴 수도 있지만 각자 전부 기후 위기에 대해 생각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각자 생각하는 바들을 전부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후 위기를 나열하는 것보다는 상징적인 것을 표현해 보자. 그래서 뭐 자연의 생성, 그 다음에 이게 서로 링크되고 합쳐지는데 그게 균형이 깨진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다시 사라지고 언젠가 다시 또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를 좀 나타내려고. 꿀벌을 매개로 작품을 만든다는 3조도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빈 공간에만 지금 이 유리판에 덧댈 프레임을 지금 자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꿀벌을 매개체로 해서 시선의 흐름을 꿀벌로 사용을 해가지고 기후위기를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네, 서로 다른 분야에서 만나서 그 각자 배운 분야를 같이 조율해가지고 한 작품을 만든다는 그 시너지 자체가 너무 좋은 영향이더라고요. 꿀벌을 매개체로 기후위기를 다룬다니 독특합니다. 3조도 한 장씩 사진을 찍어 연결하는 콤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반복적인 수작업이다 보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어 보입니다. 처음 이제 작업할 때는 제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왔어요.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제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혹시나 학생들이 못 따라올까 봐. 그런데 주도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이제는 저는 협조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에서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다룬다는 2조. 그냥 왼쪽 보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작품 기획부터 연출까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각조 담당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장비나 기술 등을 공유함으로써 학생들의 부족함을 채우고 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녁 시간, 학생들이 인근 식당을 찾았습니다. 보통은 이제 밤샘 같은 거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돼요. 기대되시죠? 아자! 이렇게 모인 이유가 있었네요. 내일부터는 밤을 샌다는데 일단은 잘 먹어야겠죠. 앞으로 남은 3일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계절학기 수업 9일차. 이제 정말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학생들의 메타버스 작품들이 조금씩 완성되고 있는데요. 1조는 많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2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저희가 이제 방탈출을 하는 그런 컨셉이다 보니까 방을 탈출해야 되는 요소들을 넣고 있는데 어려운 거는 일단 인물이 이 NPC가 너무 단순해요. 그러니까 계속 서 있기만 하고 일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을 들고 있고 이제 조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죽창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이제 하나하나 다 그려 넣어야 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학생들이 사용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은 기본적인 디자인과 캐릭터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주제에 맞는 공간이나 구성 요소들은 직접 그려야 합니다. 소스 작업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10% 내외 정도 된 것 같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오늘 내로 한 70%, 80%까지 완성을 끌어올릴 것 같습니다.
3조 학생들이 영상을 비출 장소를 보러 여기서 나왔습니다. 봤을 때 지금 꺾여 있지만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을 법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평면에다 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모니터 스크린이잖아요. 그러면 뭐 TV 보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 형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야 되거든요. 장소 특정성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려하다 보니까 저게 장소 특정성이 돼버렸어요. 요거에 오차는 있을 수 있어서 우리가 좀 변경하면 돼요. 글씨와 그림까지 있는 입체적인 구조물에 영상을 입혀야 하는 작업이라 고려할 것도 많아 학생들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고민이 많은 1조와 다르게 2조는 구체적인 계획이 섰나 봅니다. 그래픽과 영상, 음악 등 분야를 나누어 열심히 작업 중인데요. 어느 정도 완성했나요? 그 최종 목표 같은 것도 계속 수정되고 있기도 하고 또 서로 이렇게 분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딱 뭐 35% 됐어요라고 얘기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다시 학교를 찾았습니다. 모양새를 보니 메타버스 학생들이 오늘부터 밤샘 작업을 할 건가 봅니다. 8일 중에서도 이제 수업 시간을 재우면 프로젝트 하는 시간은 약 4일 정도 됩니다. 솔직히 처음 접해보는 게임제다고 별로 4일 만에 그것도 동학농민혁명의 스토리를 담는 거는 굉장히 촉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거를 넣었거든. 전봉준 집 여기 대포당했을 때 여기를 위로 올리면 이쪽 아예 그냥 필수가 나거든. 아예 이거 전체적으로 다 내려. 여기랑 여기 시작을 2조 학생들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벌써 작업 중입니다. 메타버스는 캐릭터만큼 공간 구성도 아주 중요한데요. 모두들 처음이라 서투르지만 의견을 나누며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생활상을 같이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NPC가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각자 NPC의 행동이나 이런 것도 좀 다양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NPC 제작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5시에 가야 될 것 같은데요. 5시? 네. 새벽 5시? 네. 이소사를 소재로 메타버스를 구성한다는 3조. 뭘 하는지 살짝 볼까요? 이소사임을 알 수 있는 그런. 근데 저희가 이게 여인 그림을 바꾸고 나서부터는 본인이 이수사가 된 게 아니라 그럼 과거로 공식적인 목표가 바뀌잖아. 스토리 자체를 너무 많이 바꿔가지고 근데 스토리 자체를 너무 많이 바꿨다는 얘기보다는 우리가 애초에 기획을 했던 의도가 있잖아. 그럼 그 기획 의도에서 벗어난 행동이 아닐까 지금. 근데 이게 이야기를 구성하는데 조원들 사이에 의견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말투가 너무 세니 혹시? 아니야 전혀 안 세요. 스토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건가요? 스토리라인이 이거 스토리를 제가 짰어요. 짰어?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 우리가 한번. 진짜 마음에 드는데. 와 괜찮아 괜찮아.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할 수 있습니다. 난 생각나는 게 있어. 근데 이게 이 젤에서 기능이 되는지 모르겠어. 일단 얘기해볼게. 그 처음에 여자 그림 이게 상단에 여기 사이를 좀 치워줘. 아 이게 왜냐면 내가 지금 발견한 건데 지금 이게 어쨌든 왼쪽 상단을 기준으로 잡게 돼 있어. 밤늦게까지 작업하느라 피곤할 텐데 3조 조장 서예림 학생은 바쁘기만 합니다. 오늘 사전 발표가 있기 때문인데요. 어제 작업은 사실 밤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약간 기숙사에서 잠깐 씻고 온 정도로 힘든 작업이기도 하고 저희도 어느 정도의 욕심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작업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어젯밤과는 다르게 활기찬 3조 학생들. 발표 준비가 잘 된 모양입니다. 저희가 스토리를 좀 늦게 짜가지고 그걸 스토리를 늦게 짜니까 그걸 기획하는 것도 늦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저희 새벽에 다 해가지고 솔직히 못 끝낼 줄 알았는데 지금 살짝 길이 보이고 있어가지고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2조 학생들도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밤을 샌 모양입니다. 몇 시까지 작업했을까요? 맵의 구조는 짰는데 이 구조에 어떤 게 들어가고 어떤 NPC가 들어가는지를 확실하게 이제 잡지를 않아서 그런 거를 이제 하는 작업을 8시까지 했습니다. 엄청 피곤하고 근데 이런 경험을 딱히 이번 아니면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1조도 사전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른 조와 다르게 좀 차분해 보입니다. 작품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7시까지 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아, 어제 7시, 저녁 7시요. 여기 이렇게 빨리 끝났어요. 저희가 그 각자 파트를 분배해서 하는데 협동이 잘 돼가지고 일찍 끝낸 것 같습니다. 이제 본 발표장에 갈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번 리허설을 하기로 한 시간입니다. 사전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저희 1조는 동학농민혁명의 3가지 주요 지역인 고창, 전주, 정읍을 중심으로 방탈출 컨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다른 조의 작품을 보는 건 오늘이 처음이기 때문에 피곤하지만 학생들의 눈이 빛나는데요. 1조는 동학의 주 무대였던 고창, 정읍, 전주를 메타버스로 구성하고 동학 관련 지식을 퀴즈와 방탈출 형식으로 재미있게 구성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누구나 이 동학 정신을 이을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김아무개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다음 장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2조는 동학 농민혁명의 정신이 3.1운동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중심 내용으로 구성했는데요. 공간 구성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동백꽃은 4월이 되면 꽃이 우수수 떨어져 아름다운 붉은 길을 만들어낸다고 하여 희생이라는 키워드를 갖게 됐다고 합니다. 농민들에게 수세를 증세. 4조는 희생을 상징하는 동백꽃을 소재로 동학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독특한 전개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동학 농민 혁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위인 있으신가요? 처음 스폰 지역에서 전주 여행 3조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하게 되면 과거로 이동. 전주성에서 게임 속 인물이 여장부 이소사를 만나면서 시작되는데요. 이후로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의원에서 4월이 작품의 완성도만큼 발표자와 메타버스 운영자의 호흡도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바로 알 수 없다고 생각하여서 작품을 열심히 준비하느라 발표 연습 시간이 부족했나 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 초기 화면에 이제 그 강의실 화면이 나오잖아. 너무 다 비어 있어. 주인공은 빼놓고 그냥 그 가짜 프로젝터를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 발표 후 교수들의 조언이 이어집니다. 다른 조에 비해서 맵이 너무 커. 그래서 이동 동선이 엄청 길어 보여. 그러니까 하나만 설명하고 이렇게 넘어갈 때 엄청 크게 돌아가잖아. 니네는 지금 동백나무를 기억하라잖아. 그럼 동백나무가 어떤 상징성이 있는지를 플레이어들도 그걸 알 수 있게 해줘야 될까. 이제 3조 차례인데요. 뭔가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마는 3조 조장 서예림 학생. 발표 시나리오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발표도 사실은 그것도 전략이야. 또 그다음에 좀 장황했거든. 그러니까 처음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 넣고 싶었던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 성격 테스트. 역시 발표자와 운용자의 호흡이 맞지 않아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네요. 다 같이 열심히 했던 거를 제가 잘 살리지 못한 것 같아서 그런 것에서 속상했어요. 오늘 리허설이니까 내일부터 잘하시면 되지 뭐. 그럼요. 열심히 달려온 만큼 내일은 더 잘할 겁니다. 한편 미디어 파사드 팀도 내일 발표회 준비로 바쁩니다. 사이즈는 좀 쓰는지 안 쓰는지. 불사니까 쓸까요, 말까요? 일단 쓰는 걸로? 네, 일단 써볼까요? 일단 쓰는 거.
처음으로 구조물의 영상이 입혀졌는데요. 그러다 보니 수정할 부분이 보이는 건 당연하겠죠. 너무 어두워. 수정해야 할 부분도 확실히 더 보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결과물은 좀 나와서 뭐 조금만 더 수정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4조도 점검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멋진 작품인 것 같은데 하지만 학생들 눈에는 부족한 모양입니다. 자막을 지구 돌아갈 때 같이 나오면 좋겠어요. 처음에 편집했던 영상이랑 비율 차이도 좀 많이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왼쪽 중간, 오른쪽 영상 총 3개를 준비했는데 오른쪽 영상은 좀 아직 편집하는데 문제가 있어갖고 영상을 마지막으로 수정했을 때 렌더링이 아직도 안 되고 싱크가 안 맞는 거를 다시 보완하고 밤을 강제로 새야 될 것 같아요. 영상에 이어 음향까지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볼륨은 전체적으로 이 정도 볼륨 될 것 같아. 약간 너무 커도 힘들 것 같아요. 이 정도. 너무 작다고 했었는데? 아 작다고 했다고? 아 근데 나무 크기에 비하면 좀 크긴 한데. 아니 내가 나무 크기를 일부러 줄였어. 강해요. 많이 바뀌었잖아. 이거 실행범위 오 너무 크지 않나? 괜찮았어? 사전 발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4조. 하지만 더 좋은 작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좀 학교에 남아서 이렇게 다 같이 이런 활동 해보는 게 꿈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계절학기 하면서 이런 식으로 다 같이 모여서 뭐 서로 의견도 모으면서 이렇게 프로젝트 진행하니까 재미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맘고생이 많았던 만큼 3조는 더 열심입니다. 어디에 넣은 건지를 모르겠어. 오브젝트? 그러니까 저기에다가 오브젝트를 투명색 오브젝트를 설치를 해서 저렇게 표시한 거란 말이야. 그거를 삭제해봐 한번. 사실 초보자가 10일 만에 이렇게 멋진 메타버스를 제작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더 채우는 거죠. 더 예쁘게 만드는 거죠. 맵을. 배경음악도 지금 제가 잡고 있고, 누나 지금 울타리크 그려가지고 추가할 거 잡고 있고, NPC 지우고. 일단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갈 줄 알았는데 너무 빨리 가가지고 조금 아쉬워요.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은 뭔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더 이쁘게 만들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은 너무 행복했어요. 저 솔직히 말하면. 저 지금 우리 조언이 너무 좋아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다들 안 갔으면 좋겠어요. 빡빡했던 일정과 과제로 힘들었던 지난 10일. 하지만 함께한 친구들이 있어 그 시간들은 소중한 추억이 될 겁니다. 드디어 발표의 날입니다. 메타버스 팀이 먼저 발표를 할 텐데요. 발표 전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이런 어떤 한 번에 했던 결과물이나 그때 노력했던 것들을 계속 이어가면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갖다 계속 이렇게 신장해 나갔으면 합니다. 단장님 인사말이 끝나고 드디어 발표가 시작됩니다. 저희 1조는 동학농민혁명의 3가지 주요 지역인 고창, 전주, 정읍을 중심으로 방탈출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게임 속 인물이 수업 시간에 잠이 들면서 시작되는 1조 작품. 동학혁명의 주 무대였던 고창과 전주, 정읍 지역에 관한 문제를 풀어야 다음으로 이동하는 방탈출 형식으로 메타버스를 구성했습니다. 동학 관련 퀴즈나 미로 탈출 등으로 사용자의 흥미를 높인 1조. 실제 드라마 영상을 삽입해 사용자가 동학혁명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테마파크로 구성한 정읍까지 3개의 방을 모두 탈출하면 게임 속 인물은 잠에서 깨며 끝납니다.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맵이 시작되면 동학의 정신이 묻어있는 순례길을 가게 됩니다. 2조는 사용자가 동학혁명의 주 무대를 순례하며 동학 정신인 사람답게 사는 세상의 의미를 깨닫는 구성입니다. 동학혁명의 발단이 되었던 곳 만석부와 최초 승리지인 황토현 전적지 등을 따라가며 동학 정신을 되새기는데요. 이후 순례길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현장과 사람답게 사는 현재로까지 이어집니다. 동학 정신이 시대를 넘어 계승되고 있음을 보여준 작품이었습니다. 프로젝트명 그들의 동백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4조) 메타버스 작품에서는 희생을 상징하는 동백꽃 열매가 게임을 이끌어갑니다. 사용자는 동학 농민혁명의 역사적 현장이었던 고부관악, 무장기포지, 그리고 집광소를 설치했던 전주성 등을 돌아다니며 희미해져가는 동학 정신을 되살리고자 합니다. 게임 곳곳에는 동학혁명의 의미를 사용자가 잘 알 수 있도록 정보창을 꼼꼼히 배치했는데요. 사용자는 게임을 하면서 동학 농민 혁명 정신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동학 농민 혁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들의 정신을 잇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이소사 이친 이름을 찾아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3조의 작품은 어떨까요? 미션을 주고 수행하는 RPG 게임 형식을 차용하여 즐겁고 능동적인 학습을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동학혁명 기념관에 걸린 이소사 그림을 보고 전주성으로 들어가면서 게임이 시작됩니다. 이곳에는 이소사처럼 동학혁명에 기여했지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여성들이 주로 배치되어 있는데요. 사용자는 이소사와 여성들을 만나면서 동학의 의미를 알게 되고 마지막으로 잊혀진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게임은 끝납니다. 밤을 샌 만큼 멋진 결과물을 보여준 3조. 그리고 짧은 기간에 훌륭한 작품을 만든 다른 모든 학생들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조 발표를 끝으로 메타버스 계절학기가 끝났습니다. AR까지는 접해봤는데 이게 메타버스가 실제로 구현이 됐을 때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까 메타버스가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엄청 큰 것도 아니고 정말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실감 미디어 자체를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 있었던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밤 9시 드디어 기다렸던 미디어 파사드 작품들이 공개되는 시간입니다. 정말 기대되는데요. 프로젝트의 제목은 Already Made로 이미 만들어진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인간 문명으로 인한 문제들을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 자연과 함께 표현하기 위해 이 제목을 선정했습니다. (1조) 작품으로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인간들의 문명이 발전하면서 자연이 파괴되는 상황을 영상으로 표현했는데요. 자연과 인간은 상생관계임을 강조하기 위해 수평구도를 많이 사용한 1조. 주제 선정부터 서로 생각이 너무 달라 애를 먹었다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티핑 포인트 1.5도씨를 넘어서기 전에 파괴를 멈추고 온도 상승을 멈춰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온 상승으로 달궈진 지구 표면을 지글지글 익어가는 돼지 껍데기로 형상화한 5조. 인간의 욕심으로 화상을 입은 지구의 고통을 학생들은
직접 촬영한 자신의 피부에 불의 대인 효과를 주어 표현했습니다. 붉은 색감의 영상과 긴장감 넘치는 음악으로 사람들의 몰입도를 높인 5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온 상승이 인간들만의 고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구도 힘들어한다는 것을 일깨워준 5조 작품입니다. 기후위기는 인간에서부터 초래된 탐욕으로 초래된 문제라고 합니다. 이조는 기후위기를 불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봤는데요. 쓰레기를 줄여요. 기후위기는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사람들이 초래하지만 그 피해는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라는 것을 이조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평등이 없어져야 기후위기도 사라진다는 인상적인 이조 작품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평등을 향해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최근 지구촌에 발생했던 여러 자연재해는 그저 우연히 발생한 것들이 아닌 우리들이 지구 환경 파괴가 원인이 되어 결과로서 일어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조의 작품은 푸른빛 우주의 탄생과 평화로운 지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 때문에 빠른 속도로 기온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등 지구는 심각한 기후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빠르게 들리는 되감기 소리와 함께 파괴됐던 지구는 사조 학생들의 염원을 담아 예전의 푸른 지구로 돌아갑니다. 지구를 우리의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존중받기 원한다면 서로를 위해야 하겠죠? 어렸을 때 자주 봤던 벌이 점점 잘 안 보이고 꿀도 잘 생산되지 않다고 합니다. 삼조는 훌륭한 영상과 음악으로 사람들의 몰입도를 높였는데요. 잠시 감상해 볼까요? 기후위기 심각성을 자연 환경에 민감한 꿀벌의 시선으로 그린 삼조의 작품은 독창적인 구성과 창의적인 발상으로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짧은 일정 때문에 밤새가며 고생했지만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든 삼조. 그리고 최선을 다해 작품을 만든 모든 미디어 파사드 학생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글씨와 음향만으로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인 6조 일반인들의 작품을 끝으로 11일간의 실감 미디어 계절학기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학생들의 노력이 값진 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도 학생들의 멋진 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작가님들과 함께 이 현수막의 매핑 작업을 이제 조금은 보탬을 해줬는데 그게 진짜 나중에 이 분야에서 전문적인 일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가장 큰 장점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고 또 그 속에서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서
조금 더 4차 산업혁명에 한 발짝 가까워질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3학점을 11일, 8일 정도 만에 딸 수 있다는 그런 가장 큰 메리트가 가장 와닿은 것 같습니다. 네, 다른 학교에서 또 관련 수업이 개최가 된다면 뭐 당연히 들으러 갈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동기 때 만나자고 약속했어요. 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젊음과 열정으로 실감 미디어에 도전한 우리 학생들. 수업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들은 여러분이 실감 미디어 분야의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보통 실감 미디어는 되게 어려운 기술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은 어려운 기술이라기보다는 이 기술에다가 어떤 콘텐츠, 어떤 스토리를 담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정 정도의 습작이 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이런 아이디어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표현되고 나타내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노력들이 많은 곳으로 이렇게 퍼져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